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3세대 K5의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전면부는 지금까지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헤드램프와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구현했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바이탈 사인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디자인하고 앞범퍼는 쾌속선이 파도를 일으키며 무리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기아차는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과감한 디자인 요소를 적극 적용해 3세대 K5만의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인도 시장에 최대 5종의 신차를 투입하며 판매 질주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도에 투입되는 신차 5종에는 인도 현지 주력 SUV인 크레타의 차세대 모델과 소형 세단 및 해치백 베르나의 부분 변경 모델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인도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SUV와 인도 자동차 시장의 52%를 차지하는 해치백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선섭 현대차 인도권역 본부장은 2020년 하반기면 인도 자동차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차 출시와 더불어 커넥티드 드라이빙, 공유 모빌리티 등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재계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본입찰에서 시장이 예측한 가격을 훨씬 웃도는 2조 5천억 원을 입찰 가격으로 적어내면서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에어부산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효성TNC가 국내 온라인 패션 브랜드 무신사와 손잡고 일본 제품이 장악하고 있던 국산 발열 레일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과 손잡고 출시한 무신사의 발열 레일 마이히트는 효성의 발열 폴리에스터와 에어로히트 익스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산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 물질이 태양과 조명 등으로부터 빛을 흡수해 이를 열 에너지로 방사하는 원리입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그동안 해외 업체가 주도했던 국내 발열 레일 시장에서 효성 기술력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광발열 폴리에스터를 비롯해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등 원천 독자 기술에 대한 꾸준한 집념으로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U+와 카카오가 손잡고 새로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두 회사의 협력에 따라 LG U+와 U+ 알뜰폰을 쓰는 고객들은 앞으로 U+ 카카오 내비 이용 시 데이터 무료 이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원내비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은 업데이트만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전환되며 구글 플레이 또는 원스토어에서 U+ 카카오 내비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LG U+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미래 운행 정보 기능을 탑재해 최대 1년까지 미래 특정 시점의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14일 열리는 지스타 2019에서 대화면, 고성능의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초고 해상도를 지원하는 38인치 대화면 곡선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최대 175Hz 고주 사율을 지원해 1초에 최대 175장의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고의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LG 울트라 기어 라인업 확대를 통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스타는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국제 게임 전시회로 국내외 다수의 IT 게임 기업이 참여하고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게임 행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체 균열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킨 미국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중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13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운항 중인 737NG 중 150대 중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총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력 기종이 보잉 737NG인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2주간 행복날에 교보 핫트랙스와 손잡고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행복마켓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행복날에는 행복마켓 팝업 스토어에 참여할 사회적 기업 선발을 맡았습니다. 또한 교보 핫트랙스는 판매 공간 제공과 판매 활동 지원을, SK이노베이션은 육성 중인 사회적 기업 추천과 홍보에 각각 나섭니다. 팝업 스토어에는 모어덴과 그레이프랩, 오쉐르와 아트 임팩트, 기장 사람들 등 7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공개가 유력한 갤럭시 S11을 둘러싸고 사양에 대한 추측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억 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설과 5종 출시설까지 제기되는 등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일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특허청에 스페이스 줌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상표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 줌은 사진의 품질 손상 없이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상위 모델을 중심으로 잔망경 구조의 5배 광합 줌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플래그십 망원 카메라는 갤럭시 S8부터 채택된 광학 2배 줌이 최대치였기 때문에 4년 만에 주목할 만한 카메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